영종고 1학년 13반 친구들 안녕. 드림쌤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출장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을 위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 허락받지 않고 여기 올렸는데 시험 기간 끝나면 바로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선생님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이 정도가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 잊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다음번 동영상에서 또 기회가 있으니까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수업하다가 살짝 남겨놨던 어법, structure, 문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핸드아웃 유인물 7쪽에 있었던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 문장을 볼까요? Look at the house. 그 집을 좀 보세요. 그리고 and the house is red. 그 집은 전체가 다 빨개요. 붉은색이에요. 이 문장 두 개를 합치고 싶다. 우리말로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붉은 색깔인 그 집을 보세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하우스를 꾸며주는 말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그리고라고 해서 문장과 문장을 더해줬던 그리고라는 접속사 역할 더하기 앞에 있는 하우스와 똑같은 명사가 또 있죠. 이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역할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이가 바로 그렇죠. 관계대명사였죠. 근데 여기 선행사인 house가 the house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뭘 쓰죠? 네, 맞습니다. which 또는 만능인 that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다른가? 그 집이 아니고 그 집의 지붕이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it's가 보이죠? 이 it's라고 하는 것은 the houses, 그 집의라는 뜻의 줄임말이네요. 그것의 roof, 지붕이 빨개요. 이럴 경우에 house가 아니라 그 house의라는 소유격일 때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쓰는가? 자, 어떻게 쓸까요? which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여기 red가 빠져 있네요. 자, which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 여러분 그 집을 보세요. 네, 그 집의 뭐뭐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는 whose입니다. 그 집을 보세요. 네, 그 집의 roof 지붕이 빨개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나는 직업이 의사인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이건 두 문장으로 나눈다면 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직업은 의사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 그들의 면 원래는 their jobs 직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문장으로 합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their이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을 뭐라고 쓴다 그랬죠? 그렇죠. whose. 그래서 여기는 whose. 저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jobs. 직업들이 바로 의사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3번. 이 아이들은 나를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여긴다. 여기서 보면 These kids saw me as someone. 이 아이들은 본다면 saw가 아니라 그냥 see라고 해야 되겠네요. 본다. see me, 나를 뭐로써? someone, 누군가로서 바라본다.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 이 뒷문장은 플러스 사실은 요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 someone, 누군가의 이 누군가가 남자일지 모르니까 여자일지 모르니까 his or her라고 썼어요. 이 someone, 누군가의 body, 몸이 신체가 could do extraordinary things.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다시 이 아이들은 나를 누군가로 본다. 근데 어떤 누군가? 그 누군가의 몸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걸 합쳐서
그 몸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로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 his or her, 이 someone의 그들의 그의 신체 할 때 요게 소유격이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who를 쓰는데 소유격이니까 whose를 씁니다.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를 바라보는데 누군가로, 근데 어떤 누군가로 그 누군가의 body, 신체가 이런 여러 가지를 could do,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나머지는 여기를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그냥 관계대명사의 다른 주격이나 목적격 대명사보다는 용법보다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body는 body인데 이게 누구의 body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군가의 body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의니까 이렇게 소유격을 써야 된다.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with 분사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학습지 12쪽의 아랫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 분사구문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뭐뭐 하면서 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분사구문이 있었죠. 근데 with 분사구문은 분사가 사용이 되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라는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러한 구문인데요. 한번 예를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ith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왜 이걸 with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여기에 분사가 있기 때문이죠. 분사 대신에 형용사 쓸 때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legs are a work of art. 다리는 예술 작품이다. 그런데 어쩌면서 어떠한 상태로 여기 with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네요. with. 그 다음에 명사라고 아까 말했죠. large flowers. 커다란 꽃들이 그리고 이제 분사 차례겠네요. 분사. carved into them. carve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볼까요? carve는 무슨 뜻? 네, 조각을 새기다. 이런 것처럼 어디에 새기다라는 단어예요. carve. 근데 carve는 새기다인데 carved 한 거 보니까 pp형 새겨진 이라는 뜻이 됐죠? 자, 이런 거 무슨 분사라고 했다? 여기 pp가 나타낸다는 말은 과거 분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with 명사구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과거 분사 이렇게 썼네요. with 명사 분사 이런 모양을 썼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커다란 꽃들이 새긴 게 아니라 새겨진 거죠. 이 꽃과 새기다의 관계는 꽃들이 새긴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뭔가 새긴 게 아니라 새겨진 거니까 carved를 쓴 거고요. 꽃들이 새겨진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디 안에? 그것들 안에. 이 그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다리를 말하는 거겠죠. 다리에 새겨진 채로 있었는데 그 다리는 바로 예술이었다. 예술 작품이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쓸까요?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리는 예술 작품이었는데 어떤 상태였냐? 바로 커다란 꽃들이 그 다리에 새겨져 있는 그런 상태의 작품이었다. 이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면 그 다리는 커다란 꽃무늬가 새겨진 예술 작품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써볼까요?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 was thinking, 삐리릭. His eyes, 삐리릭. 자, 삐리릭들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첫 번째 삐리릭은 우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he was thinking 하고 써졌는데 눈을 감은 채로를 영어로 쓰자. 이거를 with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with를 먼저 써야겠네요. 이렇게 with를 쓰시고 네, 명사, 그의 눈이. 근데 눈이 어떤 채로? 감은 채로. 자, 그럼 여기는 분사를 써야 될 자리네요. 어떤 분사를 쓸까요? 현재 분사, ing, 아니면 과거 분사, pp형. 우선은 눈을 볼까요? 눈과 감다라는 close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은
사람에 의해서 감겨졌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 의해서 눈이 감겨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his eyes closed 라고 쓰죠. 과거 분사를 썼네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3번. She was sitting. 그녀는 앉아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한 채로? 자,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겠네요. 다리를 꼰 채로. 잘못 나오는데요. 그럼 다리를 꼰 채로를 어떻게 쓸까? with 더하기 명사. 아까 나왔었죠? 명사. 그리고 이 자리가 분사를 쓰라는 건데 그럼 with를 쓰죠. 뭐뭐 한 상태로 그녀의 다리가 자, 여기에 꼬다라는 단어는 cross, 가로지르다라는 cross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리가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신체 일부가 스스로 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다리가 꼬여진다라고 봅니다. 크로스가 아니라 crossed. So with their legs crossed 하면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4번. He speaks. 그는 입을 가득 채운 채로를 어떻게 쓸까? 한번 여러분이 써볼까요? 아까 with 명사, 분사 또는 형용사를 써도 된다는데 이번엔 형용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는 full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먼저 with를 써야 되겠죠? with. 그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자, 뭐가 가득 찬 거죠? 입. 입이 영어로 그렇죠. mouth. 그런데 그 남자니까 그의 입이라고 쓰죠. his mouth.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사 또는 형용사를 쓰는데 아까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 보자고 그랬죠? 형용사는 그냥 모양 그대로 쓰면 됩니다. full. 그럼 우리가 쓴 with his mouth full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의 입이 가득 차 있는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5번을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She was standing. 그녀는 서 있었다. 근데 뭘 하는 채로? 볼에 눈물을 흘리는 채로. cheeks. 볼에다가 눈물을 자, 여기 그러면 흘리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가 run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with. 뭐뭐 한 채로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서 이게 뭐뭐와 함께니까 그런 상황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어떠한 채로? 그녀의 눈물이 흐르는 채로. 자, 흐르다를 쓸 건데 run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아까 분사나 형용사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run을 이게 달리다가 아니라 흐르다인데 흐르고 있는 상태로 라고 써야 되겠네요. 흐르고 있는은 영어로 그렇죠. ing를 붙여야 되는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n을 한 번 더 겹쳐 써줍니다. n 한 번 더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running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5쪽에 있던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함께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답을 맞춰주지 않고 모둠이 함께 해서 여러분이 그때 2장이나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what은 무엇일까? 무엇이 아니라 그렇죠.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까지 다 들어있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여러분 중에 여기에 관계대명사라고 적어준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입니다. 무엇입니까? that 이하입니다. 라는 뜻이죠. that 이하를 한번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면 combine A with B 라는 뜻인데 A와 B를 결합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기술과 창의적인 상상력, imagination을 결합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방금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했는데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결합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흥미로웠다.
기술과 창의적 상상력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진정 아름답고 위대한 것, 인간성에 있어서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선행사가 다 들어간 관계대명사이네요. 근데 그 인간성에 있어서 위대한 부분, 진정 아름다운 것, 그게 뭐냐? 땡땡 콜론이 찍혀 있고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다.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overcome, 그런 우리의 strength, 힘. 그리고 우리의 자기 주체성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2번. 이 두 가지가 지금 병렬 구조로 and를 사이에 두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것과 1번과 2번, 이 두 가지가 바로 내가 발견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해가 좀 됐나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16페이지 하단부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네요. 자, 아까 우리 오늘 관계대명사의 소유격도 배웠는데 전에도 많이 했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 만능, 다 여러 가지에 다 쓸 수 있는 것, 대시 있었고요. 만약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쓸 수 있는 게 대신데 사물이라면 그렇죠. which를 쓰면 되고요. 사람이라면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who를 쓰면 되는데 목적격이라면 whom, 누구를 이라는 whom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써볼까요? A. Th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주어져. 뭐 할 수 있다?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can, 이 뒤에 있네요. 이제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build, 만들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일까? 그 어떤 사람들일까 부분을 관계대명사절을 썼네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사회가 또 이 작은 절 안에 있는 주어를 볼게요. 사회가 한때 생각했던, 근데 뭐라고? disabled, 불구라고, 장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문장 안에 있었을 텐데 어디 있었을까요? 사회는 한때 생각했다, 여겼다. 누구를? 여기 원래는 목적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쓴 건데 바로 이 사람들이겠죠. The people. 사회는 한때 여겼습니다. consider, 누구를? 그 사람들을 어떻다고요? 장애인들이라고, 장애가 있다고요. 이렇게 쓴 건데요. 근데 여기 있는 the people과 the people 겹치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붙여준 거죠. 하나의 문장 속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the people의 자리는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who가 아니라 목적격이니까 whom이라고 쓰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한때 그들을 원래 disabled 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을이라는 단어에 대신 들어갔으니까 whom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해석은 사회가 한때 장애가 있다고 여겼던, 바로 여기 Society once considered disabled, 이 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the people이겠죠. 근데 이걸 연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whom이라는 거죠. 여기에 원래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 the people, 목적어를 대신해주는 말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신체를 뭐 함으로써? 여기 by designing이라고 나왔네요. 디자인함으로써 자신들만의 identities, 그들만의 identities, 자아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B번 가볼까요? This is the cake. 이게 바로 그 케이크야. 어떤 케이크인데? I made, 원래는 여기에 더 케이크 있었겠죠? 내가 그 케이크를 우리 엄마를 드리려고 만들었어.
인데 그럼 여기는 the cake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가 원래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걸 삭제하고 생략하고 이 대신에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으로 연결을 했네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케이크이다. 그리고 나는 그 케이크를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이는 걸 관계대명사 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쓸까요? whom을 쓸까요? whom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였죠. 그럼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which를 쓰면 되겠죠. 선생님 that을 쓰면 안 되나요? 네, 여기에 that을 써도 되고 이 위에 아까 A에서도 역시 that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해석은 다음처럼 쓰면 되겠죠. 쓰시죠. 자, 이제 C번을 한번 볼까요? I fell in love with the girl. 나는 사랑에 빠졌다. 누구와? 그 소녀와. 이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은 I met, 원래는 the girl, 여기 있었겠죠. I met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지난밤에 만났어. 이 두 문장을 합칠 때 the girl 반복되는 부분에서 뒤에 걸 없애주고요. 그 대신에 그리고라는 말까지 합쳐서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뒤에 사라진 걸이 원래는 이 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었죠? 나는 만났다 누구를, 그녀를 목적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죠. 뭘 쓸까요? who? 사람이어서 who는 맞지만 목적격입니다. 그렇죠? whom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써볼까요? 해석은 다음과 같죠? 나는 어젯밤 만난 누구? 그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 13반 친구들 오늘 열심히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여운 아가 보이시죠? 화이팅! 우리 13반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 성공 끝까지 다 완광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오늘의 Fun English. 내가 너를 응원할게. I'll beat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겠다? 자, 응원하다라는 단어가 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뿌리가 돼서 굳게 땅에 내리고 너를 지지해 줄게. 이런 느낌인가요? 응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root, I'll root for you. 자, 오늘의 Fun English 표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해요. 화이팅!